안녕하세요. 절세 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드디어 2020년 5월 1일로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2019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기 신청 기한에는 그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그 안내문상에 개별 신청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신청 번호로 콜센터나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세무서나 또는 126에 국세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번 정기 신청 기간은 2019년도에 기속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2020년도와는 무관함을 미리 아셔야 되고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신청하시면 100% 지급이 되지만 6월 2일부터 12월까지 신청을 하신다면 기한 후 신청이시기 때문에 90%만 지급받게 되시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여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신청을 하셨다면 그 중에 한 명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대상자가 여러 분 계신데 한 분이 신청하셨다면 신청하신 분한테 지급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한 분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지급 자격은 세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는데 단독 가구와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을 단독하여 살고 있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의미하고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직계 존속을 모시고 사시는데 한 분만 직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연간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시면 그것은 헛벌이 가구에 해당되고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 가구인지 헛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구분하신 다음에 소득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이 소득 요건은 2019년도에 기속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 즉 2019년도에 발생하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시면 되는 거고 헛벌이 가구, 즉 배우자나 직계 존속 또는 부양 자녀가 있으신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시면 됩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발생하신 소득이 이 조건에 맞으시면 되는 거고 이것과 더불어서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예금,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2억 원 미만이셔야 됩니다. 즉 전세자금 또는 정기예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치셔야 되는 거고 차입금,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요건이 충족이 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받으시는 금액은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장려금은 낮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으시는 거고 2천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장려금 액수는 줄어듭니다.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최고 26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적용되시고요. 맞벌이 가구는
최고 근로장려금을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8월에 지급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반기 신청을 미리 하셨다면 정산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8월에 지급될 것이고, 이번 5월에 처음 신청을 하시는 거라면 100%의 금액이 8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어떤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해 보셨을 때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이 충분히 맞는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 고유 번호를 받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는데, 회사에서 그런 어떤 자신의 근로소득을, 본인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왼쪽 좌측 상단에 나의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지급 명세서를 조회해 보시면 작년에 2019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급 명세서를 조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근로장려금 화면에 들어가서 소득 확인을 해보시면 2019년도에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라 하시더라도 당연히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계좌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지급을 받으셨다면 은행에서 금융자료를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던가 거래 내역을 출력을 하시고 회사에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누락해서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다만 그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으셔서 근로소득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면 금융내역 확인서와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요청하셔서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을 이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허위로 작성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이 적발되시게 되면 5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을 뿐더러 가산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으니까요. 허위로 내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십니다. 장려금 대상이 되시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당 한 분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로소득이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 신고되지 않았지만 금융자료나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신청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